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박성우 군입니다. 과학이 특기, 그리고 장래희망은 판사래요. 성우에게 수학이란? 좋지도 싫지도 않은 과목. 이런 성우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성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가양동. 배를 눌러도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아니 이때쯤이면 저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야 나 비도 오는데 우리 제작진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잘못됐나? 한참을 기다리던 끝에 주인공의 집으로 오고 있는 두 친구를 발견. 오늘의 주인공 맞는 거죠? 안녕. 안녕하세요. 성우가 누구야? 저요. 성우가 집에 아무도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저희 부모님이 일을 늦게까지 하셔서 9시, 10시까지는 저희 둘뿐이에요. 똘똘하게 대답하네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는 성우와 동생. 평소 학교를 마치고 공부방까지 갔다 오면 항상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유, 근데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왠지 엄마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텐데 괜히 마음이 저만 이렇게 짠한 거예요? 동생과 입었던 옷도 정리하고 이제부터 성우가 하려는 것은 뭐 할까요, 이제? 하려는 게임 합니다. 게임이요? 야 바로 게임을 하네.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게임을 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좀 시간을 잡아서 공부 먼저 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게임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안 걸려요. 아무래도 오늘의 고민은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성우. 동생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벌써 8시가 다 어떻게 돼가는데. 설마 지금까지 게임하는 거 아니겠죠?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되면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다. 엄마. 엄마. 여보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흐름을 좀 끊어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네, 숙제 저 게임 몇 판 돌리고 하려고요. 그래도 애들이 솔직하게 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나 사실 엄마 공부 열심히 다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야, 동생도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지.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솔직하게 게임했었어요. 네. 맞벌이인 성훈의 부모님은 보통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 전화로 성우의 학습을 체크하는 상황. 하지만 이렇게만 확인하면 정확한 학습량을 알기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학습량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공부방에 갔다 오고 그 공부방에서 주어진 그 숙제 정도만 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공부할 때 뭐 따로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아니니까 어떤 습관이 있거나 그거는 좀 잘 캐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모르시는 상태네요. 근데 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화면 보시면서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요즘 그 대부분 가정이 그래요. 아마 이런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주원아. 왜? 지금 한 판 다 돌렸잖아. 그렇네. 엄마가 말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 근데 난 영어 공부해야지. 난 숙제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이제 숙제를 해요. 그래도 마음을 좀. 다행입니다. 나는 숙제가 아주 간단하게 틀린 거 고치기. 언제까지 게임을 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엄마 말을 잊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우와 동생. 성우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중해서 공부하는 성우 귀로 들리는 것은 동생의 영어 공부 소리. 어째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옆에 동생이 소리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형 수학 공부하면 같이 수학 공부하면 되지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또 이렇게 또 안 맞네. 어? 그리고 물으러 왔어요. 귀엽다. 저렇게 하면 이제 좀 흐름이 깨지죠. 공부하다가. 아유, 그래도 동생도 가르쳐주고.
영어 또 잘해요 지금 보니까. 한 2시간 만에 겨우 마음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새 또 방해를 해가지고 또 해. 그래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저렇게 동생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늦게 들어오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보기 좋죠? Together. 동생도 자기 자리로 가고 이제 집중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는 순간 울리는 휴대폰 알람. 부모님 또 문자가 왔나 봐요. 근데 본인이 산만한 건 아닌데 환경이 산만하네요. 그렇죠?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아. 본인은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주변에서. 또 왜? I'm 집중이 잘 안 되기는 한데 뭐 친구들이 문자 보내면 중요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받고 주원이가 가르쳐 달라고 막 하면 가끔씩은 짜증 날 때도 있는데 잘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자, 공부 숙제는 끝. 공부 끝. 아이고, 또 핸드폰을 잡았어요. 저게 이제 뭔가 이제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죠. 숙제 다 했는데 이제 오락해도 되겠지 이런 거. 근데 숙제도 뭐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근데 이상한 건 동생은 숙제가 안 끝났을 텐데 같이 형이 끝하니까 같이 이제 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 계획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 인정. 진짜 기억이 또 전화 왔어. 엄마 이제 또. 여보세요. 거봐 엄마야. 네. 아니, 숙제 다 하고 이거 공부하려고요. 일 때문에 바쁜 엄마는 전화로 틈틈이 성우의 상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전화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성우의 상황 체크도 학습 관리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좀 관여를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를 해서 중간에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좀 짬이 날 때 전화해서 뭐 혹시 뭐 숙제는 했니? 학교 갔다 왔을 때 숙제했어? 안 했? 뭐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물어보고 거의 안 했을 경우에는 엄마 이거 하던 거 좀 하고 좀 이따가 저녁에 할게요 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하고 놀아라 라고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아, 근데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하는 엄마니까 저 마음을 너무 아는데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화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아이들을 믿어주고 싶은데 사실 상황은 다 저럴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좀 성우는 솔직한 편이어서 그래서 그건 좋은 감사한 것 거죠. 같아요. 예. 집에서 공부를 봐주거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성우. 다행히 성우의 성적은 중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우는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수학이 잘 나와봤자 80점에서 90점, 100점 맞기는 조금 드문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성적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워요. 공부방에서 받아온 문제집을 활용해서 하루 1시간 반 정도 스스로 복습과 현행학습을 한다는 성우. 평균 하루 7, 8장을 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안 나와 고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네. 근데 그 본인이 시간 투자한 부분이 전체가 정말 학습에만 활용됐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것저것 다른 게 있으니까. 예, 아마도 이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런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래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강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주변에 방해가 와도 계속 이 책은 붙잡고 이건 있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확실하죠. 건 알고 있는 거죠. 다 했다. 잘했다. 바람 잡습니다. 지금 바람 잡아요. 계속 존재감을 막 나 알려주면서. 끝났어. 또 게임 해야지 형도 빨리 끝내. 이런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집중력 확 흔들립니다. 성우 흔들려요. 좀 웃기 시작했어. 어떻게? 흔들려. 안 돼. 동생 지금 컴퓨터 만지작거립니다. 지금. 성우야 흔들리면 안 돼. 쉽지 않은 유혹이죠. 아유, 참. 아니다 아니야. 뭐 사연도 빨리 해. 하면 아니대요 나. 오, 기특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우, 흐뭇하다. 그래도 저런 모습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게요. 게임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성우. 그런데
어려운 문제라도 만난 건지 앞 페이지까지 훑어보며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 성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공부방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시간이 날 때는 가르쳐 주시는데 안 나면 그냥 답지 보고 공식 이해하라고 하셔서 집에 와서 그냥 답지 보고 공식을 이해해요. 그리고 고모한테도 가끔씩 물어보고. 고모라고요? 바쁜 성우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고모가 와서 공부를 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모에게도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차 고학년이 돼서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저도 일이 조금 늦게 끝나지고 그래서 요즘은 좀 못 봐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생네가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다하게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새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기 시작하는 성우. 채점을 하다 틀린 문제가 나오면 다시 풀어본다고 합니다. 직접 채점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피드백이네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늦은 시각, 공부를 마치고 쉬고 있는 성우에게 들려오는 현관문 소리. 오늘 재밌게 놀았어? 네. 숙제는 다 했고? 네. 아, 그래? 공부나 숙제 다 그럼 체크해.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하는 것은 성우와 동생의 학습 체크. 아유, 어머님도 진짜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오시면은 뭐 따로 뭐 공부를 봐주고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좀 그렇죠. 지금 몇 시야? 계속 게임 했던 거야, 혹시? 지금 10시 정도 됐네요. 그러면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자자. 좀 이따가 30분 후에. 네. 알겠지? 신우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이제 애들이 고학년이 돼갈수록 이제 봐줄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데 또 아이가 계속 이 습관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하는 방향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일이 바빠서 아이의 공부를 봐주기 힘든 엄마의 고민. 이런 성우와 엄마를 위한 특급 솔루션을 알려주세요. 아, 오늘 사연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막 짠하죠? 사실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둘이서 저렇게 늦은 시간에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도 없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마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다 이런 걱정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같이 이런 고민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생까지 돌보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대견하고 예뻐 보이셨죠, 선생님? 네. 이제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을 굉장히 잘 챙기고요. 네.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서로 의지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부방 다녀와서 그 후에 시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러게요. 한 3-4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물론 숙제도 했지만 계획도 없이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시간이 나면은 게임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지금 당장 짜서 그리고 이걸 지키는 연습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스스로 제어하고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숙제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습 습관도 양호하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만 좀 알려주면은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은 피드백이 없다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실력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상 속의 문제집 수준이 사실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적인 문제도 좀 틀렸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 거기에 그 도형의 어떤 이름을 쓰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걸 좀 틀렸더라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엄마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고 직접 이렇게 보면 저 정도였구나 이제 실감을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제 과정을 아셨으면 이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형제간에 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이면서 동생이고 뭐 이런 관계인데 네. 저도 형제끼리 자라봐서 알아요. 사실 형제끼리 지내면은
장기를 두다가도 뭐 누가 한 명이 이길 것 같으면 막 갑자기 장기 하나 던져요. 그럼 서로 던지다가 막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성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거짓말도 안 하죠. 네. 뭐 솔직하죠. 또 공부하려고 하죠.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게요. 본인은 1시간 반이나 나는 하루에 이렇게 수학에 시간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성적도 크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본인이 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도 아주 기특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갖고 우리 이 두 형제에게 좋은 계획표도 좀 짜주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우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점수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실제로 본인이 공부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긴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3분의 1 정도나 집중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집중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공부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나 뭐 고모님의 어떤 도움도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런 그 피드백 관계도 좀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방 선생님께도 좀 그런 부탁을 드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학습 양을 좀 잘 설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수학 평가 결과를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떠한 논리적 그런 관계성도 없이 그냥 연습장에 문제를 풀듯이 풀이 과정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서술형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6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짜주고 옆에서 항상 이렇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엄마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든지 누군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공부방 갔다 와서 집에 온 그 시간부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을지 이런 계획을 저희가 좀 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집에 오면 지금 6시 30분이에요. 네. 6시 30분에 들어와서 손부터 씻고 이런 생활적인 것부터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손 씻고 때가 또 저녁 때잖아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면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게임을 먼저 하고 공부하는 것보단 공부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해야 이 뇌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공부할 시간 정도 그게 숙제를 하던 수학 문제를 풀던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그 뒤에 본인에게 보상을 주듯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9시부터 다시 독서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드 시켜서 머리가 학습에 좀 그 맞는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독서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정말 알차게 보냈잖아요. 그런 뒤에 어머니 오실 때까지 또 다시 핸드폰으로 가지 말고 핸드폰은 이미 1시간 했으니까 그 30분은 뭐 보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동생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때 잡아주는 것도 좋죠. 그래요. 네네.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성우는 이제 욕심이 있는 친구라 그 부분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한 99.9%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0.01% 제가 도와드리자면 네. 왜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요. 못마땅하듯이 얘기하시는데. 못마땅은 해요. 네. 굉장히 좀 좋은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남학생들은 내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동생하고 게임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 사람이 1시간 더 공부하는 벌칙을 받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하려고. 공부 안 하려고.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건 안 좋은 방법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동생이 자꾸 그러니까요. 좀 괴롭히고 하는 게 있어서 성우 입장에서는 좀 동생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일단 환경적으로 보셨을 때 이 동생하고 지금 분리가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성우가 형이고 그래서 동생한테 본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처럼 해, 형 따라와 이렇게 좀 주도권을 주고 동생한테 어떤 그 본을 보이는 책임감을 주면 아마 성우도 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동생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생이 자꾸 물으니까 짜증을 약간 그죠. 냈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과제를 쫙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서 요거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동생한테 야 이제 이거 우리 할 시간이야
체크해서 다 한 다음에 체크하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거. 그러니까 표만 들어서 어떤 완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동생하고도 또 공부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동생한테는 바로 질문하지 말고 질문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줘서 요때 공부한 다음에 그래요. 요때 질문을 해 형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 스마트폰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표 상에 네. 공부하는 시간과 그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적당한 시간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질문하는 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면 성우는 아무래도 약간 성실한 면과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계획을 짤 때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취미 활동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도 괜찮고요. 아니면 밖에 가서 놀이를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학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한자 공부도 해보면서 좀 다양한 활동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동생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우의 성격을 좀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맞춤 학습법도 알려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우가 자기조절 영역에서 보면 특히 이제 정서나 자율성 부분이 좀 낮은 보통 수준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서는 공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습 환경도 뭐 책상이라든지 네. 공부하고 있는 지금 장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살짝 약한 그 우울 기제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욕심내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학습 성격 유형이 이상적인 학습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학습 성격 유형 같은 경우엔 본인의 기준치가 높아요. 본인의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잘 안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낮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께서도 바쁘시고 네. 그러다 보니 아주 큰 학습 환경 변화를 주기는 힘들지만 아주 작게는 뭐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획표를 정해놓고 하는 활동도 사실은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책상 정리나 계획표 그리고 그 방 환경 이 부분만 좀 어느 날 잡고 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돈되게만 해주셔도 정서 부분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돼요.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성우가 이제 계획표도 잡고 그러면 시간 관리 능력도 좀 생기고 또 나름 그 작은 성취감을 그렇죠. 좀 이제 네. 채워가다 보면 아마도 지금 나타나는 성적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 변화를 통해서 기분 전환을 좀 시켜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조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수학 학습법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예, 우선은 인강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인강, 왜 네. 그러냐면요. 동생이랑 같이 학습을 하다 보니 학습 시간이 조금 방해받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동생한테 인강을 들으는 시간 동안에 자기도 인강을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인강을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을 시간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이 지금 조금씩 봐주는 상황이지만 이제 네. 학년이 올라가면 사실 좀 지도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를 지도하시는 것보다는 생활 방법이라든지 어떤 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영상이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추천해 주신다든지 네.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영상에서 피드백이 안 된다는 것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우선은 성우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적어두었다가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선생님께 그래요. 네. 물어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물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번 또 부탁을 좀 드려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네. 좀 내성적인 학생들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큰 잘못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성우에게도 말을 해놓고 선생님께도 부탁을 드려둔다면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아까 전에는 제가 동생하고 같이 게임 시합을 해가지고 진 사람이 공부를 1시간 더 하는 거 그래,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를 정반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됩니다. 게임 못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둘이서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오락을 1시간 더 하는 거.
아까보다 더 안 더 안 좋아요. 좋아졌나요? 아니 왜냐면 수준도 안 맞고 지금 네. 동생께 훨씬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거기까지 마요. 생각 못했죠, 내가. 생각 안 했으면 좋은 좋겠어요. 줄 알았는데 아쉽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 어머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막 아이들 보면서 좀 짠해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보고도 짠해요 사실. 어머님이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없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어머님이요 주말에도 일을 하셔야 되고 진짜 주중에 딱 하루밖에 쉬지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머님이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성우가 지금 보면 동생도 참 잘 돌보고 있고 알아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였죠. 네. 어머니께서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때도 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좀 세워주신다거나 아니면 지난 계획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성우가 공부방 선생님한테도 묻지를 못하고 혼자서 해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공부방 선생님을 좀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공부방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머니께서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해주시고 엄마가 한번 출동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일 밤에 늦게 오시는데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때도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했어? 그래 뭐 했어? 이렇게 질문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이들 얼굴 보면서 마주하면서 좀 오늘 하루의 일을 대화하고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도 좀 안정을 찾게 되고요. 또 스스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해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규칙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 그리고 동생한테 좀 방해받지 않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잘 지켜줘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우가 워낙 마음밭도 굉장히 착하고 그래서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솔루션이 참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면 나 자신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면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 성우를 도와줄 조력자와 함께 성우 생활 힘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난 소중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나의 시간도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나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짠! 누구예요? 양세형 씨. 양세형, 양세찬 씨. 요즘 핫하죠. 네, 핫하죠. 양세형 씨가 형이고 양세찬 씨가 동생이잖아요. 동생, 맞아요. 형제 개그맨인데 양세형 씨는 저랑 또 개그를 대학로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래요.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개그맨의 꿈을 먼저 이루었고, 그리고 형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양세찬도 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또 유명한 개그맨이 됐습니다. 와. 이 과정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아서 네.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저도 훌륭한 개그맨 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동생을 하나만 낳아주십시오.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성우도 형이니까 네. 모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도 좀 그만하고 적당히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서 형이 먼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은 따라오니까 그렇네요. 우리 성우가 내가 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주 여기서 아이들한테 물리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말 관심 있게 관찰하고 또 아이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저도 사실은 화면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솔루션이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 그리고 또 수학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